자, 15번째,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하고 같이 연결해서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가 있어요. 자, 이 협의회는 통일부 소속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표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또 위원들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을 한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7명 이상은 2호, 여기에 있는 거죠. 또 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1명 이상은 또 우리 지방자치법 165조 1항의 1호에 속한 사람이 있어 그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사는 1명을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결 정조서는 제가 출가가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조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소속은 통일부 소속이다. 그리고 의결 기관입니다. 자문 기관이 아니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다. 그리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고 그리고 7명 이상은 이 남북교류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1명이고 의결 정조서는 제가 출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남북한 방문입니다. 우리가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든 북한 사람이 오든 통일부 장관 방문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어요. 이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고요. 유효기간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수방문 증명서라고 합니다. 자, 이 복수방문 증명서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5년이고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자, 다음 남북한 주민 접촉이 됩니다. 자,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해합이라든가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미리 신고를 한다?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촉 신고를 받은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북한에 가족이 살 수도 있잖아요.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12조 남북한 거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남과 북한 간의 거래는 어떻게 보죠? 국가 간의 거래로 봅니까?
아니면은 민족 내부 간의 거래로 봅니까? 예,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않고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출, 반입, 승인.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잖아요. 또 북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출하거나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북한에 따른 통일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협력사업 승인이 옵니다. 협력사업을 하고자, 북한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한다.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통일부 장관이 당연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있는 고불자의 방, 공직선거법상 자수 빼고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북한 주민 의제가 됩니다. 북한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해외 단체 구성원들은 북한 주민으로 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 자, 북한 이탈 주민이 뭐냐, 누구냐,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 하면은 뭐죠? 예, 북한을 일단은 벗어납니다. 북한을 벗어난 후, 그리고 예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예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건 외국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북한에 있다 주민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북한을 벗어난 후 예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데요. 이 법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기본 원칙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사항이 출제가 되었죠. 어떻게 출제가 되었어요? 통일부 장관은 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통일부 장관이에요.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면은 틀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 기준이 나오죠. 자, 보호 기준이 나오는데, 자, 보호 정착 지원이 있어요. 이 보호 정착 지원은요, 원칙은 개인 단위.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 두 가지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호 대상자를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를 한다면 5년으로 한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어디에서?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이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의 달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예요? 예, 통일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 북한, 남북교류와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이 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아니에요. 차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표가 있으니까요. 다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이거 수정을 못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가 아니고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속은 어디입니까? 통일부예요. 남북교류와 똑같죠? 의결기간 똑같죠? 25명 이내 똑같죠? 위원장이 다르잖아요.
남북교류는 이 원장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통일부 차관이 뭐예요? 이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간사는 남북교류는 한 명이었잖아요. 북한 이탈은 두 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호신청 등 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간장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칙은 그렇고 예외적으로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통보하느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보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호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네, 원칙은 통일부 장관이 한다.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뭐예요? 보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보호 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 결정 기준이 되겠는데요. 자, 보호 결정 기준은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어요. 자, 6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호 대상자로 뭐예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지 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공기 납치라든가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사법 형사 범죄자, 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4호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입국 후 몇 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5년이 지나서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6호는 읽어보시고 요거 하나 여러분 조심을 하시면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정착 지원 시설 설치인데요. 시설 설치는 누가 할까요? 예, 보호 결정자가 하는 거예요. 보호 여부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칙은 통일부 장관이 정착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착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착 지원 시설 설치 운영하는 기관장들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만약에 대학을 나왔다.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북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격 인정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도 자격 전부 일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 필요하다면 뭐예요? 보수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적응 교육도 통일부 장관이 기본 교육을 요거는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교육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대부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몇 개 안 나와요. 그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정센터,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이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실시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 6개월 이상 하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취업보호 등입니다. 자, 통일부 장관은요, 몇 년간?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장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년간이고 필요하다면 1년 더 연장 가능하다. 이런 것들 별도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보호 제한도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통일부 장관은 영농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부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야 한다 하는 부분을 특히 조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있습니까?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 다음 우선구매, 통일부 장관은 생산품을 우선구매 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다음과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가 아니고 둘 다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 자,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월 평균 근로자를 북한 이탈 주민으로 고용할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임용,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죠. 자, 북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 북한 이탈 주민이 되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북한에서 어떤 취득한 자격이나 경력을 고려해서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심지어 북한 군인이었던 사람도 원하면 국군으로 특별 임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미국이를 끌고 온 이웅평 대위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당시 계급은 대인데 지금 우리나라 와서 공군으로 특별 임용되어서 근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대령까지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도 통일부 장관이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 지원을 받는 보호 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알로부터 2년간 통일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주거 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2년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착금 등 지급인데요. 옛날에는 뭐 정착금이 좀 많이 지원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착금 지급도 통일부 장관은 정착금이나 또
그에 상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감액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북한에 대한 정보, 또 가지고 온 장비, 이런 것들을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정해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끌고 왔잖아요. 비행기 한 대를, 그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었어요. 12억인가 15억인가 보로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비행기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용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보로금을 지급한 거죠. 그게 아마 10억이 넘은 걸로 제가, 그 당시 10억 같으면 지금은 그래서 100억 가까이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착 자산 형성 지원인데요. 자, 통일부 장관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자산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거주지 보호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는지만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에서 신변 보호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또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통일부 장관은 누구한테 협조를 구한다?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이에요. 그러면 협조를 요청받은 국방부 장관과 청장은 당연히 협조를 하게 됩니다. 자, 신변 안전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은 누구한테 협조를 구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한테 협조를 구한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신변 보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이거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예,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협의합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고, 신변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상대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그리고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 보호는 누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들을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신변 보호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는 1항, 2항, 3항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문 상담제 운영도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보고 의무를 또 잘 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반기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서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임하는 거예요. 이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뭐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정착 실태를 파악해서 통일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보고 의무이기 때문에 보고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반기마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분기마다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기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고려고벼도 실시할 수가 있고, 비용 부담입니다. 보호 및 정착에 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한다? 예, 국가가 부담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한 이인과 위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한 번 있는데, 통일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임할 수 있다가 맞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이나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가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거는 이임이고 이거는 위탁입니까? 같은 조직 내라면 뭐예요? 이임이고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의 신청입니다. 만약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며칠이네요? 90일 이내가 됩니다. 누구한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